2022년 마이너스 60% 이상을 버틴 계좌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. 그렇다면 기존 계좌는 그대로 두고 새 계좌에서 다시 적립식을 시작하면 다음 폭락을 더 잘 버틸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멘탈 관리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계좌만 두 개로 나눈다고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. 계좌는 나눠도 그 안에 담긴 QLD, TQQQ의 위험까지 나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한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 다른 계좌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요? 2022년 마이너스 60% 이상을 경험한 뒤 플러스로 돌아온 상태라 멘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그 계좌를 끝까지 지키고 플러스까지 돌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. 2022년 QLD는 연간 약 60%, TQQQ는 약 79% 하락했습니다. 1억 원이 60% 하락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. 다시 1억 원으로 돌아가려면 60%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남은 4천만 원에서 150%가 올라야 합니다. TQQQ처럼 79% 하락하면 1억 원이 약 2,1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.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약 376%가 상승해야 합니다. 이런 하락을 직접 경험한 투자자는 압니다.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. 플러스 5%만 되어도 또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? 플러스 10%가 되면 이번에는 수익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? 몇 년 동안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는 수익이 나도 불안합니다. 그래서 기존 계좌를 장기 보유용으로 정하고 새로운 계좌에서 적립식을 시작하는 방법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45세 직장인 김 과장님이 기존 계좌에 QLD, TQQQ를 합쳐 1억 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2022년 하락장에서 계좌가 4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몇 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1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. 겨우 원금을 회복했기 때문에 계좌를 볼 때마다 매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.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? 이번에는 수익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? 이때 기존 계좌는 장기 보유 계좌로 정하고 앞으로의 추가 납입은 새 계좌에서만 진행합니다. 새 계좌를 만들어 매달 100만 원씩 자동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새 계좌에서는 QLD 70만 원, TQQQ 20만 원을 매수하고 10만 원은 현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. 이 비율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 개인의 소득과 은퇴 시점, 투자 기간과 위험 감당 범위에 따라 비율은 달라져야 합니다. 여기서는 두 계좌의 역할을 나누는 예시일 뿐입니다.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른다고 TQQQ 매수 금액을 갑자기 늘리지 않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자동 매수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. 기존 계좌는 장기 보유 계좌, 새 계좌는 규칙대로 쌓아가는 적립 계좌.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과거의 손실과 새로운 적립식, 투자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기존 계좌에 QLD, TQQQ가 1억 원 있고 새 계좌에 1년 동안 1,2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실제 투자금은 총 1억 1,200만 원입니다. 계좌 화면은 두 개지만 자산과 위험은 하나입니다. 두 계좌가 동시에 60% 하락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. 기존 계좌 1억 원은 4천만 원이 되고 새 계좌 1,200만 원은 480만 원이 됩니다. 총 자산은 1억 1,200만 원에서 4,4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계좌를 나눴다고 손실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. 손실이 두 화면에 나뉘어 표시됐을 뿐입니다. 특히 40대와 50대 투자자는 하락률보다 실제 손실 금액과 돈을 사용할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. 45세의 투자금 1억 원이 60% 하락하면 손실은 6천만 원입니다. 아직 월급을 받을 기간이 남아있고 매달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회복을 기다릴 여지가 있습니다. 하지만 55세의 퇴직금 3억 원을 QLD, TQQQ에 투자했다가 60% 하락하면 1억 2천만 원만 남습니다. 손실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똑같이 60%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 3억 원 안에 자녀 등록금 5천만 원과 퇴직 후 생활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등을 기다리기 전에 돈을 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손실을 확정해야 합니다. 2022년을 한번 버텼다고 다음 폭락도 똑같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당시보다 투자금이 커지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같은 하락률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. 따라서 계좌를 분리한다면 매달 한 번은 반드시 두 계좌를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기존 계좌에 TQQQ가 4천만 원 있고 새 계좌에 TQQQ가 3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새 계좌만 보면 TQQQ 투자금은 300만 원입니다.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유한 TQQQ는 4,300만 원입니다.
세 계좌의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QLD는 몇 %인지, TQQQ는 몇 %인지, 현금은 몇 %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 기존 계좌가 플러스가 됐다고 그 수익을 공짜로 번 돈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. 기존 계좌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새 계좌의 TQQQ 비중을 더 높이면 계좌 분리가 멘탈 관리 방법이 아니라 위험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좋은 계좌 분리는 손실을 감추는 방법이 아닙니다. 폭락장이 와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계좌의 역할과 매수 규칙을 나누는 방법입니다. 기존 계좌는 장기 보유용, 새 계좌는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용도. 그러나 두 계좌의 QLD, TQQQ와 현금 비중은 반드시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. 계좌는 나눠도 위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. 이 원칙을 지켜야 2022년의 경험이 단순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폭락을 더 현명하게 통과하게 해주는 투자 원칙이 됩니다.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.